이 신호를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러시아도 버틸만 했지. 그런데 미국이 토마호크를 준다? 이건 토마호크가 러시아 땅에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군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재개한다라는 뜻이네. 재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상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깊숙이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첩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타겟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트럼프가 승인했다. 트럼프가 예컨대 이제 뭐 트루스 소셜이나 또는 기자들한테 말을 그 푸틴 진짜 나쁜 놈이야. 태도가 바뀌었나? 그 며칠 있다가 내가 한 이틀 더 시간 줄 거야. 그게 한 달 더 시간 줄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푸틴은 좋은 사람이야. 뭐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데 트럼프가 일단 도장 찍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액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주워 담지 못해요.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명령에 딱 서명을 한 거예요. 이 명령에 딱 서명을 했다. 말 그대로 서명을 딱 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도장 쾅 찍었다. 이러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깊어진다. 이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의 문제였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지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로 깊숙한 러시아의 타겟이 뭐가 되느냐. 지난번에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무슨 뭐 올라냐 공군기지라든가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이라든가, 이거는 뭐 정치적인 수사에 가까운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던 목표들이 좋은 거다.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왜냐? 그 공격 목표라는 게 뭐냐? 석유 정유소, 석유 송유관, 발전소, 그 다음에 주유소, 이런 데들을 공격하면은 한마디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송유관을 공격하면은 러시아의 돈줄이 마릅니다. 돈줄이 마르면은 전쟁을 못해요. 두 번째, 러시아의 석유 부족이 돼서 민심이 들끓습니다. 민심이 들끓으면은 결국 또 전쟁 못해요. 이 두 가지로 러시아의 전쟁 동력을 빼앗는 전력이 되는 거죠. 침략을 지속할 수 있는 석유와 수입을 끊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미사일 공격의 목표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드론 날려서 이걸 했어요. 미사일을 거기까지 보낼 수 없으니까 드론을 날려서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미국이 주는 미사일로 빵빵빵빵 제대로 때릴 수가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가, 예컨대 크레물린 궁을 때린다. 그러면은 못 때려요. 미사일을 뭘 날리든지 간에 그 주변에는 방공망이 촘촘해요. 날아오다가 정말로 거의 그 방공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그야말로 발칸포 쏘듯이 쏠 거라고요. 크렘린궁 근처까진 가도 크렘린궁에는 한 발도 못 떨어뜨려요. 그런데 정유공장이니 송유관은 또 얼마나 깁니까? 러시아 영토 전부가 송유관으로 연결돼 있는데 송유관으로 어디를 때릴 줄 알고 어디를 지키냐고. 거기에다가 발전소는 또 한두 개야? 정유공장은 또. 이쯤 되면 러시아는 영토가 너무 넓은 게 약점이에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에 매료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사장님이 멋있게 한마디 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직원이 가서 한마디 하죠. 사장님,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 다음 날 또 다른 직원이 가서 사장님,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선택하고 그것도 집중. 모든 걸로 선택하고 모든 걸 집중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즉 타겟이 이렇게 많으면요, 그래서 공격 가능한 목표가 이렇게 많으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이걸 다 지킨다는 건 뭐냐? 아무것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크라이나는 아무거나 찍어서 때리면 돼요. 널린 게 목표야. 어느 걸 목표로 삼을지는 뭐 대충 이 많은 것 중에 하나지 모스크바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스크바의, 원래 광대한 영토가 모스크바의 장점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을 때도 광대한 영토를 이용해서 물리쳤고,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도 광대한 영토를 이용해서 물리쳤어요. 현대전에서는 이 광대한 영토가 오히려 최고의 약점이 됐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사일을 미사일 그 타겟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미사일도 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호크예요. 토마호크를 주면은 진짜로 이건 크레물린을 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으면은 거의 이제 러시아 북단에 있는 올라냐 공군기지나 또는 크레물린을 향해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댓글에 그러시더라고요. 토마호크가 1991년도부터 쓴 무기다. 이거 구닥다리다. 이 구닥다리로 도대체 뭘 하냐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은 맞습니다. 1991년부터 썼고 구닥다리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생긴 것만 똑같지 그 내부는 꾸준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무기에 가장 계속 신경 쓰는 게 뭐냐, 토마호크 미사일을 쫙 쐈어. 근데 요즘에 디지털 기술이 하도 발전이 돼 있으니까 발사명령 취소, 이런 거에 취약하던 게 이제 옛날식 그야말로 구닥다리 미사일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개선을 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유연성도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발사를 해. 일단 크레물린을 향해서 가! 그러고 갔다가 야, 생각해보니까 크레물린 말고 그 옆에 그냥 주유소나 한 개 박살내고 와. 정유공장인 하나 박살내고 와. 그럼 가다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방향을 휙 바꿔갖고 목표를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사하고 나면은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심지어 이제 타격 결과 영상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 지금 상황이 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보다 좀 이따 때리는 게 좋겠어. 잠깐만 대기, 그러면은 가다 말고 잠깐 대기도 해요. 이런 기능까지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경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거는 탄도가 일정해야지 이 탄도를 계산해서 여기쯤 오고 있으니까 일로 쏘면은 여기서 맞겠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얘가 가다가 잠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딴 집 가자 이래버리면은 요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등등의 문제, 등등의 개선들을 쭉 해놨다. 그래서 1991년에 나왔기 때문에 구닥다리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다만 요거 좀 속도가 좀 느리긴 해요. 그래서 막 극초음속이다 막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대신에 극초음속까지 가는 이유는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격을 피하는 데에는 나름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사일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바라쿠다라는 미사일이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은 사거리가 200km짜리에서 1000km짜리까지 나름 다양해요. 그리고 요것도 뭐 이거는 비행기에서도 쏠 수 있고 땅에서도 쏠 수 있고 바다에서 쏠 수 있고 뭐 여러 개로 쏠 수 있어요. 일단 작아요. 작아.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폭탄을 한 450kg 싣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한 16kg짜리에서 많게는 45kg짜리를 실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걸로 비교해 봐도 크기가 한 10분의 1 되죠. 이걸 왜 쓰냐? 얘는 갑자기 왜 나오냐? 딴 거보다도 싸요. 토마호크는 한 발에 한 220만 달러, 그러니까 30억 원 합니다. 한 발에. 근데 얘는 20만 달러 언더, 3억 원 언더. 가격이 10분의 1 차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호크도 화만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발만 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빠바바박 쏴야 된다 그랬죠. 근데 30억짜리를 그렇게 쓰기에는 돈 아깝잖아요. 3억짜리로. 그러니까 3억짜리를 지금까지 토마호크는 얘기가 나오던 거고, 바라쿠다라는 건 얘기도 안 나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등장을 했다? 더 많이 쏘겠다. 싼 맛에 더 많이 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까지는 에이테크음스도 못 쏘게 했잖아요. 이거 바이든 정부는 쏘라고 줬는데 트럼프 정부는 뺏어오지는 않았는데 쏠 때 허락받고 쏴. 그러고 저 한번 쏠게요. 그래. 이번에 저기 우리가 에이테크음스로 쏠게요. 그랬더니 쏘지 마.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에이테크음스 쏘지도 못하고 있죠. 바라쿠다 마음껏 쏴. 이거는 뭐 싸구려로 괜찮아.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도와줘야지 쏘는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쏘지 말고, 요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싶은 거죠. 어쨌거나 미사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호크를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못 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해군 함정에서 쏘는 게 기본입니다. 혹시 지상발사대에서 쏘더라도 자세한 공격 좌표가 굉장히 상세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 우크라이나 단독으로는 쏘지도 못하고 쏜 다음에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어차피 미국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이렇게 준다? 이거 조만간에 러시아의 전쟁 판도가 바뀐다라는 신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호를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러시아도 버틸만 했지. 그런데 미국이 토마호크를 준다? 이건 토마호크가 러시아 땅에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군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재개한다
라는 뜻이네. 재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무기만 줬지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자체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미군이 쏴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딱 드미트리 페스코프 60만 달러짜리 시계차는 그 푸틴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도대체 그 미사일을 누가 발사하느냐?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힘만으로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 아니면은 미국이 그걸 해주느냐? 도대체 그 미사일의 타겟을 누가 정해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거 토마호크가 날아온 순간 이거는 미국의 개입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을 앞두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60만 달러짜리 시계차는 푸틴의 대변인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급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한 발에 30억짜리는 너무 비싸서 좀 아껴다 치더라도 한 방에 3억짜리는 마음껏 쏠 수 있도록 죽구마 라고 하는 게 미국의 분위기라면 트럼프 같은 장사에 밝은 사람이 그걸 공짜로 해주겠느냐? 천만의 말씀. 야, 요즘에 미래전은 드론 전쟁인데 말이야. 난 드론으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네가 많이 해봤지. 그 기술 나한테 좀 가르쳐다오. 드론 딜이 우크라이나와 트럼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야말로 전장에서의 드론 기술이 미국에 전해지는 거의 뭐 미사일 줄게 드론 기술 다오 분위기가 되는 거죠.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는 드론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드론하고는 달라요. 거의 굉장히 고고도에서 머물면서 지금 드론은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날죠. 그래서 총으로 쏴서 맞출 수도 있어요. 잘 안 맞아서 그렇지. 근데 미국이 쓰는 드론은 요거는 한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몇십만 원짜리에서 뭐 몇백만 원짜리. 미군이 지금 쓰고 있는 드론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 끝에 여기서 몰려봐요. 야, 얘는 얘한테 감시당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그 암살 대상이 나타난다. 미사일 빵 쏩니다. 미사일 빵 쏴가지고 한 방에 폭살시켜버리죠. 이 미사일이 발사되고 얘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만 보통 한 5초 이상 10초까지 걸려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거리가 길다는 거예요. 한 몇 킬로미터 상공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요 지상에서 가까운 거는 몇백만 원 하죠. 이런 거는 몇천억 원 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드론이 그렇게 지상에서 우리가 이러고 날리는 드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크기도 크고. 이거는 미군이 많이 해봤는데 요걸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전쟁도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이거를 마냥 이 돈 감당을 마냥 할 수 없다. 이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자. 가 되는 거죠. 결국 싸구려를 벌떼처럼 날리는 게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회사가 미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드론 기술을 미국 기업에 라이센스를 주거나 또는 이제 미국이 직접 구입을 하거나 뭐 등등의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로서는 돈 버는 기계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누구는 주고 일방적으로 누구는 받고 이 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장기적이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호혜적인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좋죠. 이제 우크라이나도 뭔가 좀 미국하고 뭔가 친구 행세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 생긴 거죠. 다만 문제가 있어요. 이 몇백만 원짜리 드론은 우리도 무슨 한강공원에서 드론 날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드론 다 중국제죠. 이게 다 문제는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군사기술로 미국이 군사기술로 쓰려고 그러면 이게 또 중국에 또 의존이 되네. 또 더군다나 어떤 기술은 중국에 이제 정보가 또 넘어가는 백도어가 있을 수도 있네. 이 문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요게 이제 마지막 뭐랄까요? 변수라면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뭔가 좀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모습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